네, 안녕하세요. 지다지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신성델타 테크 때문에 또 이제 마음 졸이시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성델타 테크를 다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 텐데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교수의 어떤 필시포스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강연회가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조연서 발표에서 특징적인 사실을 발표할 거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 주의 종목에서 이게 다 풀리게 되면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분인데, 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체질적으로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저점에서 이 종목을 살 수 있었던 방법, 영상을 틀으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도 어떠한 내부 정보를 필요하지 않아도 최저점에 살 수 있고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미리부터 주가에 대한 법을 말씀드리면 항상 과거의 패턴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 과거에도 이 초우 전도체라는 부분이 진위 여부를 발생시키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 등폭만 반복할 뿐이었죠. 중요한 건 한번 예측해 드릴까요? 3월 4일이 미국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월요일이죠. 오후 10시에 10시에 이제 이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생길까요? 내일이 연휴죠. 그러면 오늘의 등폭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거예요. 훼손을 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쵸? 자, 결국은 뭡니까? 이들의 의도는 결국은 이 거래 정지, 즉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피날레, 오전 피날레를 위해서 오늘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고 최종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 신고가를 만들지 않아요. 왜? 과거에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다 예측했던 영상인데 항상 임직원의 매도를 동반한다. 임원의 매도를 등장한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연장권. 근데 이자가 없어서 대납하고 구자차원 대표의 매수. 그쵸? 자, 이런 시나리오 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반등을 해서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낙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수정 절차를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질 않을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늘은 반등을 해서 끝난다. 중요한 건 월요일에 대한 첫 번째, 초반대, 오전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공략을 하고, 이 LK99에서 황을 섞은 필시포소스, 이 부분에서 과거의 황산납 관련주도 3, 4배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축제는 즐기되 과거처럼 잔여물이 되지 말고 황을 다루는 업체는 없을까? 그죠? 그게 바로 기사화가 될 거라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과거에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연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만일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니까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근거 없는 영상을 찍지 않아요. 나름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펀드 매저를 했고 15년 동안은 그래도 공인입니다. 저도 스타 펀드 매저를 받았고 1,000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자, 이 기업의 탐방도 여러 번 갔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끝날 요소가 크다. 자, 여기에 무게를 두고요. 미리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앞으로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적어도 연말까지 10배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들의 의도를 좀 볼게요. 자, 이 합병 절차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회사를 100% 흡수 합병합니다. 어디까지 한번 들어본 거 없으세요? 잘 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오는데 신성 일렉트로닉스. 자, 대주주가 사실 과거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첨부정정이라고 해서 그쵸?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첨부했네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신성 일렉트로닉을 100% 흡수 자회사. 자회사로 만들겠다.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이때잖아요. LK99에 대한 진위 여부를 낼 때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임원진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나왔던 거 뭐예요? 특별한 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나요? 그런 분들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100% 장담해 드립니다.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이때도 똑같아요. LK99의 진위 여부를 발생시킬 때 어떤 현상을 보였다? 맞아요. 자회사 신성 ST를 슬쩍 100%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결국은 이벤트가 끝났을 때 주가의 훼손을 원하는 대주주는 없죠. 역시나 이들도 3월 4일의 이벤트의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자회사 이슈를 끄집어내죠. 신성 일렉트로닉을 또 상장하겠다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면 3월 4일에 무조건 차익이 나와요. 100% 차익이 나옵니다. 100%. 그러면 그때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성 일렉트로닉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은 오늘의 반등의 무게를 두되 향후에 있을 이 신성 ST, 그쵸? 상장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내는 걸로 가고요.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화물 다루는 업체죠. 4배에서 추가적으로 5배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부분도 탐방을 통한 결과물, 요만한 책자를 하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서 봐야 되는 거는,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주소 링크도 보내드릴 텐데 PC포서스 황업체 한 군데입니다. 보시게 되면 9월 달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3배 정도 올랐죠. 이번에도 역시나 3월 4일에 미국 몰리아케에서 기조연설이 끝나게 되면 분명히 이 황을 다루는 업체가 급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일단은 010-4822-8706이에요. 저 개인 폰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신성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AI가 이식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내지 마세요. 이거 예를 들어 막 3번 정도 오타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돼 버립니다. 예. 그러면 지인분이 있으면 지인분 폰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자,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일러드렸던 것 중에 오늘의 반등에 대한 무게, 즉 오늘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자, 위에서 하지 말고 한번 밑에서는 받아보면서 거래하세요라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던 물량을 주가 낙폭 이후에 다시 87,900주를 상환했다는 거죠. 이 부분 혹시나 오늘 이제 반등에 끝난다고 한다면 이 지표는 10번 중에 9번이 맞는구나. 예.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향후에도 등폭 과정을 반복할 때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부분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찾는 법, 각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부분이 있죠. 뭡니까? 무조건 이런 종목들 테마주를 다룸에 있어서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그 다음에 뭐죠? 예, 맞습니다. 세력주를 세력주답게 움직이는 방법, 저점을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을 찍었고 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임직원의 매도를 등방시키는데 항상 저점의 포인트를 등장시킨다. 근데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이때는 각 국가에서 일본은 기다, 아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자세히 다룰 텐데. 그리고 독일에서는 기다, 중국에서는 아니다. 같은 메릴랜드 대학교, 미국에서도 기다, 아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만 비틀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때하고 똑같잖아요. 뭡니까? 예, 초록 논문 철회되었다. 아니다. 가짜 사이트다. 자, 그리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추가로 받았다. 아니다. 이런 뜻.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콜먼 교수 무슨 뭐 이 초전도체 아버지요? 예, 이거 너무 섣부르다. 아니다. 중앙대에서 기다. 철회 뭐 이거 뭐 논문에 게재했다.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론은 이때처럼 위아래 변동폭만 이용해서 가까워질 때 최대한,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처럼 이 부분에 있으면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끌어올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 없이 대주주 물량이 많고, 이 부분은 어떤 해석으로 봐야 돼요? 끌어올리기 위한 CFD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팍 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미 먹고 들어간 주가에서는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14만 8천 원, 그쵸? 14만 8천 원을 뚫게 되면 경고 종목이 해제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나오죠. 근데 이 부분 중에 우리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들이 주식을 여기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위에서 아래서 이 부분은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개인들이 쫓아오면서 오버슈팅을 하게끔 하고 팔고,
그쵸? 비중을 줄이고 다시 팔고. 결국은 뭐냐면 작은 수량만 끌어올리더라도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제 개인 채널인데요. 쥐다짜 안교수 검색해서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떤 걸 찍어달라 했을 때 제가 반영을 할 거고요. 질의응답도 받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자, 신성델타 테크 어제 찍었던 거 봅시다. 자, 오늘은 일단은 정확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옵니다. 당일은요. 왜 그러냐면 자, 이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온다. 6%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당일에만 나오고 다시 밀릴 겁니다. 15% 20% 오르지 않는다. 근데 15% 20%까지 올랐는데 왜 네가 틀리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심리예요. 12% 13% 10%까지만 끌어올리더라도 개인들이 따라붙는 거죠. 거기서 매도가 나오는 건데 자 봅시다. 불리한케를 향하고 있죠. 결국은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쓸 수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이론이냐면 오늘 기사가 하나 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들의 의도가 항상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린데 가격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도움되는 부분이고 가격을 예측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관련주들이 가까워질수록 등폭을 반복한다는 건데요. 자, 가까워질수록 등폭만 반복할 뿐이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뭐 20% 끌어올리고 상한 가고 이럴 거냐? 그러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의도는 어차피 경고 종목을 떼기 위해서 자, 뭐라고 합니까? 15% 20%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 겁니다. 틀렸죠? 근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의도는 어차피 자, 15% 20%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문자로 장중에 이 미친놈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 올해 54입니다. 그런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15% 20%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뭐죠? 이거는요. 우리는 최저점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최고점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 세력들은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쫓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쵸? 투매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때려버리고 다시 똑같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15% 20%는 오를 수 없을 거예요. 10%대 오르는데 20%까지 갔지만 결국은 음봉으로 끝나버리죠. 마이너스로. 이들의 의도는 똑같은 패턴. 자, 여기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런 등폭만 이용해야 됩니다. 예. 아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41,150원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이 낙폭을 예견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약속대로 제가 이 41,150원에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간단히 볼까요? 접근 방식이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왜? 그래야만 여러분들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신성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라이브 방송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예. 신성델타테크는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회사들이 2차 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1,150원 여기 오르기 전에 이석배구시 등장할 때 제가 미리 알 수 있었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 없어도 됩니다. 왜요?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전기차가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의도 타짜가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스타 펀드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오늘 후반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역시나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배터리 통에 대한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말씀드리면서 엔캠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신성델타테크도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야만 된다. 자, 똑같은 이론이죠. 이석배에서 등장하죠. 이때 여의도 타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하, 이거구나. 이석배에 등장하는구나. 오케이. 여기 매물을 한번 끊고 가자. 왜? LK99의 썩은 매물이니까. 근데 다시
뭐죠 이게? 담보대출 연장권을 끄집어내면서 뭐죠? 일부를 매각하죠. 왜요? 이자 대납해야 된다고 해서. 임원진들의 매도를 등장시키고 CCS의 하한가. 특허 소송. 어제는 또 특허 종료됐다고 나오죠. 이때 둘이 싸우면서 할 때, 아, 이때가 바로 기회구나. 그러면서 재접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번 재접근.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한번 또 찍어드리죠.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즐기는 폭이 크다. 지금은 즐기는 폭이 별로 크지 않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신성들 대상 4만 천 원에 매수해보자. 라운드피가 7만 원. 그쵸? 한번 끌어내고 가자고 하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흑자가 되는 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세요. 황을 다루는 업체 받아가시고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 신성 별표라고 보내주시고요. 급락이 나오는 날 속임수다. 세력들은 반드시 내일 매수 들어옵니다. 자, 말씀드렸던 한번 정리하고 가자. 그리고 다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에서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오르기 전부터 자, 이때도 역시나 이걸 찍어드리면서 과거 이론을 계속 말씀드리죠. 결국은 어떤 이론이었습니까? 이때 접근해보자. 그죠?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낙폭을 이용하면. 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CCS 이 관련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받아먹을 찬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제 LK99에 대한 부분을 특허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도 똑같은 유상증자 1월 30일 이용해서 끌어올리고 훼손하고 하는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작전판을 알아야 되는데 자, 결국 뭡니까? 이때 매수해야 됩니다. 했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1월 30일 영상을 찍으면서 신생델타테크 7만 원에 매수해보자. CCS 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임원진의 매도와 동일합니다. 임원진의 매도. 그쵸? 정확히 일러드렸어요. 정확히 이 부분에 영상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하락을 이용하자. 최저점을 알 수는 없어요. 그쵸? 7만 원 러프하게 사보자. 이때에 대한 건 LK9고 이때는 피시버서스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죠. 세 판은 세 판대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아까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절대 주변을 할지 마십시오. 고봉에서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예. 상당히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문자를 통해서도 이번에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3월 4일 그날은 변동성이 가장 클 거니까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4822-8706으로 신성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황산납 업체 이것도 역시나 과거의 황산납 업체가 똑같은 겁니다. 한 군데만 움직였어요. 그때 3배에서 4배까지 오를 겁니다. 인터넷 잘못 검색하신 다음에 또 손실 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황을 다루는 업체의 이름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다음 축제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고목델타화공의 매도, 임직원의 매도, 구자철의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이사 중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SK 최태원 회장은 어떻습니까? 자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서 성과를 매기겠다. 즉, 이 대표이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가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3월 4일 끝났을 때는 이렇게 자회사, 일렉트로닉을 상장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가 훼손은 나올 건데 어느 정도 방어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론을 반복하면서도 테마주는 눈과 귀를 멀어버리게 한다. 이 눈과 귀를 멀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 어떤 거냐면 이런 아센디오. 그쵸? 이것도 역시나 이제 권영환 교수 최근에 있었던 주변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잡주들도 끄집어내면서 야, 이게 바로 테마의 정점으로 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 회귀하죠. 테마만큼은. 얘는 갤럭시 24로 올랐던 종목인데 이제 훼손은 여기까지는 나오겠죠. 테마의 정점에 갔을 때는 항상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오케이, 그 다음은 노케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여러분들 자 최저점에 살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기술적인 지표를 이용해서도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연말까지 혹시 한 10억 정도 벌어보실 분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100%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다만 이건 약속해 주세요. 만일에 문자로도 여러분들 만일에 10억 정도 번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기부하실 생각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내야 되냐? 저는 1원 한 장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기를 망하고요. 그리고 가정 평화의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가져가지 마세요. 4822
8706입니다. 신성,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고기를 낚는 법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고기를 크게 낚는 법.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들어보도록 하시죠. 신성하고 샵이라고 빨리 보내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